3월 19일 날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서 24년도 제10회 손해평가사 시험에서요. 이제 여기에서 출제될 거예요라고 이제 공고를 했습니다. 주요 가장 큰 내용은 뭐냐면 별표 산식이 통째로 빠졌다는 거예요. 좋은 소식인지 나쁜 소식인지는 모르겠어요. 중요한 것은 농구반에서 3월 19일 날 최초로 개정은 됐는데 참고로 4월 19일 날 한 달 후에 다시 수정으로 공고를 또 한다는 거예요. 수정으로. 원래 옛날에는 이 수정이 10번, 12번이나 된 데도 있었어요. 매 주마다 수정을 해. 그러니까 공부하면서 매 주마다 고치다 봤나?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한 번만 더 수정한다고 하시니까 그나마 땡큐죠. 뭐. 그렇죠. 그래서 이 지금 4월 19일 날 수정 공고를 하면서 이 19일 날 지금 이때는 뭐냐면 주요 내용이 별표 7번이죠. 요게 삭제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때 얘가 지금 과연 내려올 거냐, 삭제된 걸 그대로 유지할 거냐, 아니면 다시 삭제된 걸 되살릴 거냐, 요거는 4월 19일 날 두고 봐야 될 일이 되겠습니다. 만약 별표 7이 삭제된 대로 4월 19일 날 그대로 유지가 돼서 삭제가 그대로 된다면 여러분들의 공부 범위는 당연히 줄어듭니다. 대표적인 게 뭐냐면 별표 7에는 적과전 종합위원 방식에서의 감수, 과실수 산정 방법, 그 다음에 각종 보장 방식에서의 피해율 산정 방법이 거기에 전부 다 나열되어 있는 거죠. 가로로 되어 있는 페이지를 얘기하는데요. 그게 전부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제1번 타자로 공부를 덜 하셔도 되는 게 뭐가 있냐면 종합위험, 수확감소보장, 과수, 품목, 포도, 복숭아, 자두, 만감류, 감귤, 그 다음에 밤, 호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요것들은 문제 출제를 하기가 매우 어려워지더라. 결국은 부분적인 것밖에 못 내요. 착가피해 때 표본과실의 추출의 개수, 낙가피해 때 표본과실의 추출의 개수, 과중조사 시 표본과실의 추수, 이 정도에서만 이렇게 문제 출제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 보고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주로 이제 바뀐 것이 종합위험 생산비 보장, 좀 더 교재보고 할 건데요. 이제 주요 수정 내용 보면 수정 내용을 보게 되면 이제 첫 번째는 피해 사실 확인 조사라는 거 우리 공부하셨죠. 피해 사실 확인 조사, 보상하는 죄로 피해를 입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그때는 어떻게 해요? 기상청 자료 및 현지 방문을 통하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기타 재입증 자료를 확인하는데 재입증 자료는 기상청 자료, 그 다음에 농업기술센터의 의견서 등 재입증 자료하고 피해 농지 사진 등이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얘를 피해 사실 확인 조사에서 얘를 하나로 정의해 버렸어요. 그냥. 그것이 이 피해 사실 확인 조사의 조사 방법이라고 그래요. 조사 방법을 준용하세요 하고 모든 품목이 어떤 데는 보게 되면은 뭐 손해평가인의 소견서가 들어가 있는 데 있고 어떤 데는 없는 데도 있고 그래서 얘를 그냥 다 맞춰버린 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저는 안 주시네요. 그거 저도 하나 줘야 되는데 하나만 부탁드릴까요? 네, 우리 부원장님이 저를 워낙 좋아해가지고 자석처럼 이렇게. 네,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주로 바뀐 것은 뭐냐면 종합위험 생산보장 바짝물 품목인데 너무 어렵진 않아요.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막 뒤집어지고 그런 게 아니라 주로 삭제되거나 조금 추가되거나 이렇게 됐습니다. 교재 보시면 자 페이지 1쪽 보세요. 자 2023이 아니라 2024년입니다. 4년. 3월 19일 2차 이 과목 주요 개정 내용 해가지고요. 적과전 종합위험 피해 사실 확인 조사 방법 준용이란 난이 이거예요. 그래서 저 같으면 시험 문제 할 때 조사 방법 준용에 관하여 서술하시로 그러면 이게 모든 품목에 피해 사실 할 때 피해 사실 확인 조사 방법을 이와 같이 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는 알고는 계셔야 된다. 보상하는 재 여부로 인한 피해 여부를 확인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모든 품목이 똑같이 이제 일치시켜 놨어. 왜냐하면 과거에는 다른 품목이 어떤 데는 뭐 손해평가인의 소견서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없고 해서 조금 어떤 게 맞냐라고 불편해서 일치시킨 건데요.
기상청 자료 확인 및 현지 방문을 통하여 보상하는 재해로 인한 피해가 맞는지 확인하면 이에 대한 근거로 다음의 자료를 확보할 수 있다. 요거 쓰시고요. 1번 기상청 자료, 농업기술센터의 의견서 등 재입증 자료예요. 그 일부 품목에서는 손해평가인의 소견서라는 난이 있었죠. 요게 삭제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모든 피해 사실의 조사 방법은 이와 같이 하더라. 모든 품목 준용. 그리고 농지 또는 과수원 등 전반적인 피해 상황 및 세부 피해 내용이 확인 가능한 피해 장소를 촬영한 사진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단태풍과 같이 재해 내용이 명확하거나 사고 접수 후 바로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경우 등에는 피해 사실상 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요거 일부러 박스 쳐놨으니까 시간 되실 때 한 번씩 써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서술 알아가면 되고요. 그다음에 모든 조사 시 이제 우리가 이 과중조사 같은 거나 책가피 같은 거 하면 그런 거 있잖아요. 따거나 수확한 과실은 누구 부담이다? 계약자 부담이었잖아요. 그걸 그냥 그런 내용 모든 조사에서 그런 내용을 빼버리고 대신에 모든 조사 시 사용한 과실은 계약자 부담으로 한다라고 각 품목 통일 적용해 버렸습니다. 참고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보면 여기는 따거나 계약자 부담한다는 내용이 빠졌는데 그러면 통일 적용했기 때문에 앞에서 다 정의해 버렸기 때문에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저가전 종합위원 방식에서 별표 7번입니다. 감수가액수 산정 방법, 그다음에 용어 및 관련 산식 전체가 삭제가 되다 보니까 적과전 종합위원 방식도 문제를 디테일하게 내기보다는 본문에 서술되어 있는 내용을 인용해서 문제가 출제될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보통은 본문에 서술됐다는 것은 미보상 주수가 있으면 일주당 평년 착과수만큼이잖아요. 그럼 품종별로 수령별로 다를 때 우리가 일주당 평년 착과수를 계산하는 방법이 있었죠. 표준 수확량으로 안분하는 거, 그게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네, 그게 없어지겠죠. 왜냐하면 그렇게 안분해서 계산하는 방식이 어디에 있었다? 별표 7에 있었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별표 7이 계속 삭제가 유지가 된다면 뭐예요? 이제 품종 수령별 평년 수확량, 평년 착과수 이런 것들 구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2번 종합위험에서 과수분복입니다. 망감류가 추가됐어요. 감귤 중에서. 자, 그래서 감귤 그럼 제가 앞전 강의 때는 자두다 생각하라고 했었는데 감귤 그럼 자두가 아니라 포도다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표본 과실 수가 포도하고 똑같습니다. 품종별로 20개, 농지당 30개거든요. 그렇습니까? 만감류, 감귤이다 그러면 얘는 포도다 생각하고 얘는 계산 문제 내기는 힘들겠죠. 당연히. 별표 7이 삭제됐다면 삭제됐으니까. 자, 그러면 얘는 주로 뭘 하냐면 과중조사할 때 표본 과실의 추출 개수. 그때는 자두가 아니라 포도다 생각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품종별 20개, 농지당 30개 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착가피해 구성조사, 낙가피해 구성조사 때도 포도는 몇 개예요? 품종별 20개, 농지당 30개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감귤, 만감류도 품종별 20개, 농지당 30개가 됩니다. 그래서 착가피해 구성조사, 낙가피해 구성조사 있는데 조사 생략을 정의해 놨어요. 이럴 때 착가피해는 이럴 때 조사 생략이라고 한다 그랬으니까 시험 출제자가 자 포도 품목의 착가피해 구성조사의 생략에 관하여 생략 조건에 대해서 서술하시오라고 하면 조사 당시 수확이 완료된 품종이 있거나 그게 제목에 이렇게 피해 조사 생략이라고 제목을 붙여놨어요. 일부러. 그랬으니까 품종이 있거나 피해가 경미하여 피해 구성조사가 의미가 없을 때는 품종별로 구성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그래서 올해 10회 때는 여러분들은요. 지금까지 저는 이제 10회 때는 저는 서술형 문제는 조금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설명을 많이 드렸잖아요. 주로 계산 문제라든가 탁상 떨어지는 문제가 손해평가 2차의 시험의 주류를 이룰 것이다 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10회 때는 그래도 일부 서술형 문제가 출제될 수도 있다. 일부 서술형 문제가 출제될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으니까 중간중간에 우리가 이제 벼 같은 경우에 벼도 우리가 공부를 했잖아요. 그때 2양, 제2양 재직파 조사할 때 피해 면적 판정 기준, 뜨거나 묻히거나 수확 살아있으나 수확이 불가능한 면적 이런 것들 쓰는 것들. 그 다음에 수확 불능 조사할 때 수확이 포기되는 거. 11월 30일 날은 뭐 하겠어요? 로타리 타고 어디 갑니까? 시장 간다. 시장 간다. 그거 벌써 잊어먹었죠. 네, 그런 게 나와야 돼요. 이게 그런 것들로 간략하게 서술형 문제들이 출제될 수 있을 수도 있겠다. 그동안에는 서술형 문제 출제를 굉장히 자제를 했어요. 자제를 했는데 지금은 계산식이 너무 많이 빠졌다 보니까 이 페이스대로 그대로 간다면 계산식이 너무 많이 빠질 수 있어서 이렇게 서술형 문제가 일부 출제될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또 이번에는 이제
그 과실 손해, 추가 보장 손해, 병충해 손해, 나무 보장 손해 이런 품목들을 분류를 해보라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공부할 때 잘 분류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자, 그때 자료 보시면 자, 수확량 감소 추가 보장에는 뭐가 있다? 포도, 복숭아, 감귤 중에 망감류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위험 수확 감소 보장, 과수 품목 중 수확량 감소 추가 보장 해당되는 품목을 쓰시오라고 하면 뭐다? 이 세 개 쓰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나무 손해 보장 있죠. 포도, 복숭아, 자두, 감귤, 망감류, 매실, 유자, 살구, 참달에 있으니까 그것도 구분해서 잘 쓰시면 됩니다. 시험 출제자가 자, 수확량 감소 추가 보장에 특이하게 가입할 수도 있고 나무 손해 보장에도 특이하게 가입할 수 있는 종합위험 수확 감소 보장 과수 품목은 어떤 건가요? 라고 하면 포도, 복숭아, 망감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예. 둘 다 만족된 건 그밖에 세 개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으니까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서 하시면 되고요. 종합위험 자, OD 감귤 중에서요. OD 감귤의 피해율 산정식 똑같이 삭제됐습니다. 대신에 OD 시험 출제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문에가 피해율을 산정하는 내용이 서술돼 있어요. 그래서 이 전 시간 우리 공부했잖아요. 그대로 공부하시면 되는데 다만 이 품종별 평년 결실수 산정하는 방법만 없으니까 그건 시험 문제에서 조건 줄 거예요. 한 품종이다. 그럼 한 품종은 그냥 그대로 쓰면 될 거고요. 그래서 OD는 계산 문제 출제될 수 있다. 주의. 그죠? OD는 계속 공부입니다. 계산 가능해요. 그 다음에 이제 감귤입니다. 감귤 여기는 이제 원주밀감이라고 하는 거예요. 원주밀감. 원주밀감도 계산 문제 가능합니다. 별표에 7번 피해율 산정식이 삭제됐다 하더라도 수학전 사고를 배제시킨 과실 손해 조사만 부여만 해주면 계산 문제 충분히 가능하고요. 보험금도 산출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원주밀감은 주로 어떤 거냐면 자 과실에 대한 보험금 그 다음에 얘가 동상의 보험금 이런 것들은 시험 문제 충분히 출제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별표 7이 없어도 본문에가 그런 내용들이 다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출제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원주밀감이요. 그리고 이 원주밀감이 또 뭐가 있냐면 잔존 비율이 있습니다. 잔존 비율. 잔존 비율은 12월부터 2월까지입니다. 2월까지예요. 2월까지. 이렇게 해당되는 잔존 비율 있죠. 요거는 암기. 이렇게 이제부터는 요것은 이제 인정사정 없다. 조건 안 줄 것이다. 자, 12월 25일 날 사고 났다 그러면 12월 25일에 대한 동상의 잔존 비율 스스로 계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와 있죠. 여기 보니까 12월 달에는 뭐예요? 100-30 한 값을 1 곱하기 사고 별정에서 곱한 값을 빼면 됩니다. 그럼 12월 20일이다. 그러면 얼마예요? 100-30에서 70에서 1 곱하기 20을 뺐으니까 얼마입니까? 결국은 70에서 20을 빼면 50이 잔존 비율이다라는 거예요. 참고로 지금 이 공식들은 반드시 이제부터는 암기로 들어간다. 제가 암기해야 될 것들은 이것은 좀 귀찮더라도 올해는 만약에 별표 7이 빠졌다고 가정한다면 여러분에게는 이제 여기에 있는 기본적으로 줘야 될 조건, 책에 있는 내용을 암기화 시켜서 요구를 해버릴 거예요. 조건 안 주고 그냥 풀게 하는 거지. 쉽게 말하면 표준 생장일수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이제 외워주세요. 좀 더 제가 설명해 드립니다만 보장 생산비란이 삭제되긴 했어요. 그래서 이제 외울 게 없어졌죠. 그래서 그냥 표준 생장일수 정도는 기억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노래로 암기를 하시든지 이런 식으로 합니다만 산토끼 노래도 좋고요. 그렇죠. 뭐 딸기다 그러면 딸공매 쭉 노래를 부르면서 며칠 이런 식으로 쭉 나가도 되니까 어쨌든 그거 몇 번만 노래 부르면 외워지거든요. 그러니까 암기 쪽으로 암기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1월 달에는 100-68 그래서 마이너스 가로 열고 0.8 곱하기 사고 발생 일자입니다. 2월 달에 100-93 그래서 마이너스 0.4 곱하기 사고 방생이 아니라 발생 일자 이렇게 세 개는 암기해도 이거 어디다 쓴다고요? 잔존 비율 동상의 보험금 산정할 때 쓰는 겁니다. 그냥 어디다 써요? 뭐한테 계산해요? 그럼 동상의 보험금 계산할 때 계산하는 겁니다. 라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장 한번 넘겨봅니다. 수학전 종합위원 복분자 무화과 유지를 하되
유지를 하되 무화과는요. 자, 수학전 종합위험의 복분자 무화과 있는데요. 자, 이 무화과는 계산식 나오기 힘듭니다. 계산식, 왜냐하면 별표 7에 삭제되다 보니까 무화과는 계산식이 다 별표 7에 들어있어요. 대신에 얘는 무화과는 아시다시피 보험기간이 종합위험기간과 특정위험기간으로 분류가 돼 있죠. 종합위험은 계약 체결일 24시부터 7월 31일까지고 특정위험은 8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라고요. 이렇게. 그렇죠? 그랬으니까 특정위험에 대해서는 문제를 출제할 수 있어요. 특정위험은 출제 가능하다. 종합위험은 평년 수확량, 종합위험의 피해율은 평년 수확량 마이너스 수확량 마이너스 미보상 감소량 나누기 평년 수확량인데 수확량을 산정하는 공식이 별표 7에 들어있어요. 본문에 없어요. 근데 이 특정위험에서는요, 고사 결과모지수죠. 결과모지, 그 결과지수로, 고사 결과지수로 결과지 피해율을 계산하는 방식인데 이건 본문에 들어있거든요. 본문에 들어있기 때문에 얘는 가능하다. 두 번째는 무화과도 마찬가지로 경과비율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도 암기표를 저랑 같이 공부할 거예요. 기존에 있던 거 변함이 없습니다. 경과비율이 기존하고 변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화과는 종합은 좀 그 피해율은 출제자가 그럴 거예요. 자, 종합위험에 대한 피해율은 몇 프로이다? 아니면 종합위험에 대한 수확량은 얼마고 평년 수확량은 얼마고 미보상 감소량은 얼마니까 이때 종합위험 피해율을 구해갖고 특정위험의 피해율에 더해서 최종 이 집의 보험금 산정을 이런 문제는 가능해요. 그러나 이 무화과를 종합위험할 때는 뭐냐면 착각 조사하고 표준과중 조사하고 이런 거 있죠. 요런 산식들은 별표 7에 들어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내용 출제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거고요. 복분자입니다. 복분자는 이제 피해율이 고사 결과 모지수 나누기 평년 결과 모지수고 고사 결과 모지는 복분자의 보험기간이 2개이기 때문에 종합기간하고요. 그 다음에 특정기간으로 이렇게 2개 있죠. 종합기간은 어떻게 돼요? 계약 체결일 24시부터 5월 31일까지고 특정은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라고요. 이렇게까지. 자, 그러면 종합일 때의 고사 결과 모지수와 특정위험일 때의 고사 결과 모지수를 계산해서 서로 더하면 이 농지의 고사 결과 모지수가 되는 거예요. 얘를 평년 결과 모지로 나누면 되는데 이 종합할 때는 거기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평년 결과 모지수 마이너스 살아있는 결과 모지수 한 값을 더하기 수정분량 환산해서 죽은 걸로 즉 고사 결과 모지수를 더한 다음에 마이너스 미보상 고사 결과. 이걸 우리는 뭐로? 평기수미 하기로 했잖아요. 그다음에 미입니다. 이렇게 합니다. 평기수미 즉 살아있는 게 기준 살아있는 결과물이었어요.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본문에는 이 기준 살아있는 말의 정의가 없어요. 그냥 살아있는이요. 그럼 살아있는 게 본문의 조사 내용이 표본 구간에 구간별로 전후 5포기씩 총 포기수를 조사하고 전체 포기수에 살아있는 것만 계산하거든요. 그러면 한 포기당 표본 구간에 한 포기당 살아있는 거, 즉 평균 살아있는 결과모지수가 뭐다? 기준 살아있는 결과모지수인데 교재에는 살아있는 결과모지수라고만 정의하고 있어요. 근데 뒤에 별표가 기준이란 말이 나오거든. 그래서 맞는 내용이었는데 여기에 맞다 보니까 복분자는 종합일 때는 조건을 제시할 수 있어요. 아니면 시험에서 그냥 살아있는 게 몇 개라고 주면 그냥 그대로 평기수미로 푸시면 돼요. 그럼 이게 뭐다? 종합의 고사 결과 모지수가 된다는 거예요. 종합의 고사. 그럼 특정고사만 시험에서는 나오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특정고사. 이 복분자가 9회 때 특정고사로 해서 시험에 출제가 됐거든요. 또 낼 것 같아요? 안 낼 것 같아요? 그렇죠. 낼 것 같은 확률이 있겠죠. 왜냐하면 낼 게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분자는 특정하게 되면 중요한 게 뭐냐면 수학감소 환산계수라는 게 있잖아요. 수학감소 환산계수. 사고가 났을 때 그 난 날짜의 자녀 수확량에서 결실률을 빼면 감소된 거 이만큼이 피해 입어서 감소됐구나라는 게 수학감소 환산계수인데 수학감소 환산계수를 하기 위해서는 뭐다? 자녀 수확량 비율이라는 걸 찾아내는 거예요.
자녀 수확량 비율입니다. 이게 자녀 수확량 비율은 아시다시피 사고가 6월 1일부터 6월 7일까지 발생했을 때 사고를 어떻게 자녀 수확량 비율을 어떻게 계산한다? 어떻게 계산합니까? 98입니다. 마이너스 사고일자에 빼면 되겠죠. 근데 6월 8일부터 6월 20일까지 사고 났을 때 이때 자녀 수확량 비율을 어떻게 해요? 사고 발생일자의 제곱 마이너스 43 곱하기 사고 발생일자 플러스 460 한 값을 나누기 2예요. 기차라도 암기하셔야 됩니다. 얘가 시험에서 24년도 우리나라 그 구역장이라고 있잖아요. 구역 담당자, 손해평가사들의 그 대표 역할을 해주시는 구역 담당자. NH 손보에서 뽑을 때 이 시험지 나왔어요. 날짜별로 다 써놓고 이 빈칸에다가 자녀 수확량 비율 써놨어요. 날짜에다도 6월 8일, 6월 13일, 6월 15일, 뭐 17일 쭉 써놓고 여기다가 비율을 써놨어요. 다음 중 틀린 거 며칠이냐? 틀린 거, 자녀 수확량 비율 틀린 게 며칠이냐? 그래서 그럼 다 계산해봐야 되겠죠. 계산해봐야 얘가 이 숫자가 하면 6월 8일이다 그런데 이거는 뭐 이제 91이에요라고 써놨어요. 그럼 이게 맞는지 없는지 계산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다음에 6월 4일이다. 6월 4일이면 몇입니까? 자녀 수확량 비율이 여기다 이제 92라고 해놨어요. 그럼 6월 4일은 어떻게 한다 했어요? 6월 4일이 여기에 들어가잖아요. 그랬으니까 얘는 98 마이너스 4 빼는 거니까 94가 된다면 92 게 틀린 거잖아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런 것 때문에 이 공식 사고의 제곱 마이너스 43 곱하기 사고 플러스 460 나누기 2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몇 번만 쓰면 금방 알아요. 식사하실 때 밥 먹기 전에 밥 한 숟갈 드시기 전에 사고의 제곱 마이너스 그다음에 43 곱하기 사고의 일자 플러스 460 나누기 2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시험 문제 출제. 그래서 복분자 같은 경우는 특정위험을 위주로 시험에 출제될 확률이 높고요. 종합위험은 조건 제시하면 시험에 출제할 수 있습니다. 종합위험은. 자, 그다음에 종합위험 사건 논작물입니다. 논작물에 가면 뭐가 바뀌었냐면 거기 교재 보시죠. 벼 품종이 하나 추가됐어요. 이게 분질미라는 게 분질미. 분질미가 뭘 것 같습니까? 미자를 보니까 쌀 같은데 그렇죠? 쌀 품종이라고요. 근데 이 분질미는 가루쌀이에요. 가루쌀. 요즘은 탕수육 할 때 뭘로 하세요? 찹쌀 탕수육 가루 많이 쓰는 거 있잖아요. 가루쌀을 주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품종이 분질미라는 품종입니다. 근데 얘는 분질미는 경작불능할 때 우리가 보통은 식물제 비율이 몇 프로에 예상해야 돼요? 65%인데 얘는 60% 이상이면 경작불능으로 인정해 줍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분질미, 자 벼만 수확불능 보장하죠. 벼의 수확불능은 벼의 재현율이 65% 미만인 경우에는 뭐다? 수확불능으로 판정해 주죠. 근데 분질미는 재현율이 70% 미만일 때 수확불능으로 판정해 줘요. 좀 바뀌었습니다. 이게 숫자가 바뀌었으니까 안 헷갈리게 꼭 쓰셔야 되고요. 그거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분질미. 그 다음에 귀리라는 품목이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종합위험 수확하면서 밭작물 이거는 벼, 조사로형 벼, 그 다음에 밀, 보리, 귀리입니다. 귀리. 귀리 몸에 좋죠. 그래서 귀리가 뭐예요? 라고 하면 보리예요 라고 생각하시고 문제를 풀이하시면 됩니다. 귀리. 보리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귀리. 그것만 생각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거기 교재 있죠. 벼 이양 측파 불능보험금 있죠. 그동안에는 보험 가입 금액을 곱하기 10% 드렸는데 몇 프로로? 15%로 상향 조정이 됐으니까 보시고요. 수확불능 농지 판정은 지금 분질미 70% 미만으로 써져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표본과 면적입니다. 밀, 보리, 귀리는 자, 벼 같은 경우는 내포기의 길이와 줄간격이 표본관의 면적이었잖아요. 근데 이 밀, 보리, 귀리는 포기로 이렇게 안 심고 산파 뿌려버려서 흩어뿌려서도 심을 수 있잖아요. 그럼 이거 표본관에 보면 내포기를 찾으려면 힘들겠죠.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한다? 규격태를 쓴다. 그래서 규격태가 이제 쓰는 게 두 가지 있어요. 어떤 거였어요? 차 규격태로 조사하죠. 그 다음에 밀, 보리, 귀리가 산파인 경우에 또 규격태를 쓸 수 있다. 규격태의 크기는 얼마나? 가로가 0.5m, 세로가 0.5m입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의 규격태의 면적 얼마예요? 표본관의 면적은 0.25 제곱미터가 됩니다. 0.25. 0.05 곱하기 0.5 곱하기 0.5니까 0.25 제곱미터가 하나의 표본 구간의 면적이 되더라. 이렇게 보시면
알겠습니다. 종합위험 수확감소 보장 밭작물입니다. 마늘 양파인데 품목이 지금 얘는 그대로 유지가 돼 있고요. 자부담만 좀 바뀌었어요. 자부담이 주로 뭐가 바뀌었냐면 과거에는 팥이 20, 30, 40%짜리 있었잖아요. 근데 팥이 갑자기 돌발해 가지고 10, 15, 23, 40 쪽으로 올라가 버렸어요. 그래서 20, 30, 40%짜리는 없고요. 양배추는 그대로 현행 유지 15, 20, 30, 40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확량 제조사 및 검증조사라는 제도가 새로 편입이 됐는데요. 자, 밭작물을 수확량 조사를 했어요. 근데 수확량 조사를 하고도 2주 후, 2주 이내에 계약자가 농지의 작물을 수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조사 또는 검증조사를 한대요. 왜 그러냐면 고구마가 대표적인데 고구마는 하루가 다르게 큰단 말이에요. 근데 일찍 조사를 했어. 수확 적기라고. 고구마는 수확한 날이 언제예요? 수확 적기가? 그렇죠. 삽식일로부터 며칠 지난 날? 80일? 조금 더 써야 될 건데. 예? 90일? 100? 110일? 120일? 네. 며칠입니까? 아니, 여기, 예? 120일이죠. 왜냐하면 넉 달인 게. 근데 120일이 지난 후에 조사하는 게 원칙인데, 이제 내일 모레 계약자가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야, 나는 120일인데 지금 서울서 긴급으로 너는 걸 뽑아갖고 갖고 보내라 하니까 나 내일 수확하려네. 그러니까 오늘 조사 좀 해서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때가 이제 한 80일, 100, 이제 90일, 100일이밖에 안 돼서 해줬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이 내일 진짜로 수확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악의적인 목적이 있죠. 작물이 덜 컸을 때 무게를 측정하면 수확해서 무게 측정하면 덜 나가겠죠. 그럼 수확량이 떨어지니까 피해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럼 보험금이 많이 받을 목적일 수 있는 악의적인 사고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가서 보니까 2주 이내 수확 안 했다가 다시 조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수확량이 많이 들어가겠죠. 그럼 당초에 조사했던 피해율이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재조사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 즉 계약자를 갖다가 해야 한다는 그런 취지가 아니라 하다 보니까 내일 조사, 내일 수확한다고 했는데 서울서 아니다, 내일 아니다, 그 취소했다. 한 달 있다가 다시 보내라 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럴 때 대비해서 이렇게 제도를 만들어 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무슨 품목만? 밭작물만 그렇습니다. 밭작물만. 그 다음에 전 품목 피해율이 삭제가 되다 보니까 지금 이 부분도 지금 걱정이 되는데 차 문제는 제가 이번에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밭작물. 차 문제는 가능합니다. 밭작물 차. 차 문제는 본문에서도 조건을 갖고 본문에가 조사한 내용이 있으니까 밭작물은 거의 대부분이 차뿐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품종이 품목이 출제가 가능해요. 계산 문제로. 왜냐하면 본문에가 각 박스마다 표본 구간의 수확량 조사 방법, 표본 구간의 수확량 합계 방법 등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말로 푼 걸 뒤에 별표 산식에다가 이제 글로 써놓은 거거든요. 식을 써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밭작물은 출제가 가능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종합위험 생산보장 밭작물입니다. 여기도 좀 바뀌었죠. 여기는 많이 바뀌었는데 뭐가 바뀌었냐면 이제 품목이 추가됐어요. 양상추가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양상추가 추가됐으니까 그거 좀 보시고요. 재정식 재파종 보험금 지급 기준이 신설됐어요. 원래는 주는 게 뭐였어요? 지금 경작불능하고 생산비 손해조사 보험금만 나왔잖아요. 손해보험금만. 근데 이제는 경작불능 보험금, 재파종, 재정식 보험금, 생산비 손해보험금 세 가지로 늘어났고요. 재파종, 재보험금, 재파종, 재정식에 대한 보장을 해주는 품목이 어디가 있냐면 고추, 브로콜리, 그다음에 배추, 무, 쪽파, 메밀, 시금치, 양상추입니다. 결국 빠져있는 게 뭐예요? 고추, 당근, 단호박, 배추 중에서 고랭지, 무 중에서 고랭지, 대파만 빠져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혹시 이거 공부하시면서 약관하고 다른데요? 다릅니다. 다른데 약관 보는 거 아니라고 했잖아요. 이 공부할 때는 이 교재만 보는 거예요. 약관하고 다릅니다. 지금 여기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그냥 여기만 보는 거예요. 여기만. 그다음에 경작불능 보장에 양상추도 추가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 경작불능 보장을 해주는 품목은 고추하고 브로콜리 빼고 다 해당됩니다. 그죠? 그래서 구분만 뭐 잘하시냐면 재파종, 재정식을 보장하는 품목이 이번에 신설됐는데 어떤 품목이 있다? 보험금은 어떻게 주느냐? 보험금은 보험 가입 금액의 20% 곱하기 면적 피해율만큼 주거든요. 그것도 공부할 거예요. 자, 종합위험 생산비 보장.
포장 밭작물에서요. 밭작물의 재정식, 재파종 똑같이 봐버려요. 얘는 보험금입니다. 보험 가입금액 곱하기 20% 곱하기 면적 피해율입니다. 주의할 점은 이 면적 피해율이 자기부담 비율을 초과해야 됩니다. 비율 초과 이렇게 해야 되고요. 면적 피해율은 다 아시죠? 1차 때 피해 면적과 2차 때 재정식한 면적 또는 재파종 면적을 비교해서 재정식이나 피해 면적에서 재정식이나 재파종하지 않는 면적은 피해 면적에서 뺀다. 기억나시죠? 이런 거. 이런 거. 자, 예를 봤더니 1차 때 조사해 보니까 피해 면적이 1000이에요. 2차 때 보니까 지금 정식이 이루어지지 않은 면적이 얼마? 300이래요. 그럼 이 집의 최종 피해 면적은 어떻게 된다? 1차 때 피해 면적 1000에서 재정식 안 한 면적 300을 빼고 나머지 가입 면적으로 나누게 되면 이게 뭐가 된다? 면적 피해율이 되고요. 이 면적 피해율은 뭐다? 자기부담 비율이 초과돼야 된다는 거. 이런 식으로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생장일수, 이제 그 준비기 생산비계수도 바뀌었어요. 준비기 생산비계수, 고추가 이제 우리가 54.4에서 52.7로 얘는 확정이니까 꼭 좀 기억해 주시고요. 브로콜리는 49.5인데 49.2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험금 산정할 때 우리가 밭작물 할 때 우리가 공부 많이 했잖아요. 미보상 비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은 브로콜리하고 메밀이요 막 그러고 악 썼잖아요. 이제 걔네들도 미보상 비율 다 적용합니다. 1 마이너스 미보상 비율로 피해를 산정합니다. 그래서 밭작물은 전부가 다 미보상 비율이 적용된다. 또 전 품목이 미보상 비율 적용합니다. 미보상 비율. 피해율 산정할 때. 브로콜리 미보상 비율 산정 안 했잖아요. 작물의 피해율 곱하기 작물의 피해율. 면적 피해율 곱하기 작물의 피해율로 피해율이 끝나버렸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곱하기 1 마이너스 미보상 비율. 메밀도 마찬가지예요. 메밀도. 그죠? 피해 면적 나누기 재배 면적 하면 이게 피해 면적이었잖아요. 피해율이었죠. 그다음 곱하기 1 마이너스 미보상 비율. 그래서 밭작물 전 품목이 전부 다 미보상 비율이 적용이 되고 있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준일도 좀 바뀌었는데 이런 거 있잖아요. 생장일수다. 생장일수의 정의는 뭐예요? 정식일로부터 사고일까지 경과된 일수예요. 그래서 여기다 예를 들어놨는데 정식일 날 사고 났다. 했는데 그날 옆에 사고 나버렸어요. 정식일 사고 났습니다. 그러면 생장일수는 0일이래요. 정식일 다음 날 사고 났대요. 그러면 생장일수는 1일입니다. 즉 결국은 초일을 산입하지 않는다. 즉 초일 불산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장입니다. 작물입니다. 이제 8번 인삼특정 시설종합이 있는데 인삼특정 시설종합인데 얘는 별표 7 산정되기 때문에 인삼에서는 수확량 조사 있죠. 표본조사. 그 다음에 전수조사로 수확량을 계산하는 방식이 별표에 있는데 얘가 출제가 매우 어렵게 돼버렸어요. 인삼. 대신 해가림 시설은 본문에 남아 있어요. 그대로. 그렇기 때문에 해가림설 문제를 아주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시설작물 손해평가입니다. 즉 시설작물 있고 버섯 있잖아요. 버섯 있는데 추가됐는데 이게 품목이 감자가 추가됐어요. 감자가 추가됐으니까 감자는 뭐다? 감자는 딸기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푸시면 됩니다. 감자는 딸기다. 보험금 산정할 때 딸기와 같은 방식으로 하고 있고요. 감자 이양 나왔으니까 거기다가 메모 하나 더 해주시면 표준 생장일수는 110일.
표준 소화기수는 9일입니다. 혹시 또 올해 신규 품목인 게 조건 안 주고 생장일수가 뭐 55일이다. 그러면 표준 생장일수 몇이라고요? 110일이라고요. 표준 소화기수는 9일입니다. 얘는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얘랑 같이 공부할 거예요. 제가 이 바뀐 부분은 같이 한번 해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시설재배 보장 제외 품목 있었잖아요. 멀가리 배추나 이런 거. 이 표 삭제됐으니까 그냥 과감하게 지워주시고 다시는 살아 돌아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감하게 지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계산된 수확기 경과 비율이 10% 미만일 때 수확기 경과 비율입니다. 생장기 경과 비율이 아니라 수확기 경과 비율이 10% 미만 시에는 어떻게 한다? 10%로 적용하죠. 대신 부추하고 장미는 아예 경과비율 해당되는 거 아니니까 제외되겠죠. 근데 단이죠. 표준 수확, 이게 신규로 됐어요. 표준 수확 일수보다 실제 수확 개시일로부터 수확 종료일까지 일수가 적은 경우에는 10% 미만인데도 제외돼요. 자, 이거 봅니다. 여기 한번 지우고요. 얘 하나 들어보면 감자 있습니다. 자, 신설 품목이죠. 감자가. 감자인데 얘가 이제 수확기 중이에요. 그래서 이제 수확 일수가 수확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 일까지입니다. 이 교재 그대로 보시면 며칠 나왔냐면 얘가 8일이래요. 8일. 8일 걸렸대요. 그 다음에 사고가 났습니다. 그랬을 때 이때 이 집에 수확기 중 사고에 따르는 경과 비율 8일인데 하고 그 다음에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가 8일이고 수확 개시일부터 사고일까지는 7일이 됐대요. 7일. 이렇게 됐을 때 수확 기준 사고 때 경과 비율을 계산하라고 하면 방금처럼 원래는 어떻게 돼요? 1 마이너스 표준 수확일수가 며칠이라고요? 9일이라고 그랬잖아요. 암기하시라고 했죠. 9일. 얘는 없죠. 9일이. 없습니다. 근데 여기는 뭐다? 지금 수확 개시부터 사고일까지가 7일이니까 7일 쓰겠죠. 이렇게. 그럼 이 값이 얼마 나오냐라는 거예요. 얼마 나옵니까? 자, 1 마이너스, 자, 7에 9일 해봅니다. 자, 1 마이너스 7에 9 해보면 2%, 22% 나오구나. 얘네도 너무 또 애매합니다. 20%, 10% 이상 나와야 되는데 10% 미만 나와야 되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자, 이 값이 나왔어요. 이 값이. 지금은 이제 22% 나오긴 합니다만 이 값이 나왔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예로입니다. 예로 얘가 지금 10% 미만 나왔다는 거예요. 8% 나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8%. 8% 나오면 얘를 8%를 쓸 거냐 아니면 얘를 올려쳐가지고 10%로 바꿀 거냐라는 거잖아요. 어떻게 해도 기본은 바꾸는 거잖아요. 바꾸는데 그런데 중요한 단서가 여기 있는 거예요. 표준 수확일수가 며칠이에요? 얘는 표수가 9일이잖아요. 표준 수확일수보다 9일보다 수확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 일수가 작은 경우에요. 얘가 작죠. 얘가 크고 그럼 얘가 크잖아요. 그때는 못한다. 나온 거 그대로 산정한다고요. 10% 안 올려주고. 표준 수확일수보다 얘가 작다는 거예요. 얘가 작아요. 얘가 9이고 작죠. 그때는 10%를 해주지 않고 나온 거 10% 올리지 않고 그냥 얘 8%. 이 값 그대로 적용한다는 뜻이라는 겁니다. 아셨죠? 그거 좀 바뀌었습니다. 그거까지 기억해 주셔야 돼요. 당연히 오토푸토상을 제외합니다. 오토푸토상은 당연히 제외합니다. 자, 그 다음에 버섯 품목에서 피해율 산정할 때 있죠. 버섯이나 시설 작물 할 때 피해율 산정할 때는 무조건 미보상 비율 다 적용합니다. 싹 전부 다 적용합니다. 이제는 미보상 비율이 시설 작물 버섯 할 때 다 미보상 비율 다 적용합니다. 자, 마찬가지로 그다음에 병재배 경과 비율 바뀌었습니다. 새송이가 91.7, 그다음에 느타리가 팔팔하게 좀 커질라라고 해서 88.7입니다. 경과비율. 얘는 경과비율이에요. 이 준비기 생산비 개수 아니니까 좀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 준비기 생산비 개수, 톱밥 배지, 양송이, 느타리, 균상이 조금 바뀌었어요. 자, 톱밥 배지는 뭐예요? 알파가 66.3, 생장일수는 변동이 없습니다. 91, 양송이 75.3, 그 다음에 생장일수
30일, 표준생장일수 느타리 67.6, 그 다음에 28일입니다. 요거 방금 했던 거 병제배 경과비율, 그 다음에 준비기 생산비 계수 이 세 개 품목 생장일수, 좀 표준생장일수 이 세 가지는 기억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버섯작물 보장 생산비 및 준비기 생산비 계수표 있죠. 요거 통째로 삭제됐습니다. 이렇게 뒤에 뭐 좀 앞에하고 안 맞아요. 그 있죠. 그 표 삭제됐으니까 그거 다 삭제시키고요. 또 뭐가 삭제됐냐면 그렇죠. 시설 재배 단위 면적당 보장 생산비 혹시 삭제 안 하신 분 계신가요? 삭제됐습니다. 시설작물 어디가 있냐면 246쪽에 있는 거 있죠. 보장 생산비 246페이지에 있는 거. 이거 통째로 삭제됐습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또 어디가 삭제됐냐? 253페이지. 표가 하나, 두 개, 세 개 있는데 좀 밑에 버섯작물 보장 생산비 및 준비 생산비 될 수 있죠. 이 표. 이거 통째로 삭제됐으니까 삭제시켜버리면 됩니다. 그 다음에 농업수익감소 보장은 똑같은데 피해율 산재가라면 별표에서 삭제돼서 없어졌기 때문에 얘도 이제 문제 내기가 조금 어려워졌지 않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업수익보장 밭작물 있죠. 얘도 이제 밭작물의 조사 내용은 본문에 들어있지만 이제 별표가 산정식이 삭제됐음으로 인해서 기준가격, 수확가격 이런 조건에 의해서만 풀이가 가능하다. 조금 더 나아지지 않았냐. 부록 용어입니다. 재배 형태 및 피해 관련 구분 용어라고 하고요. 신설된 게 지금 기상특보 관련 재해가 도대체 뭐냐라고 부록 용어의 정에 있어요. 그 부록 용어의 정의가 어디 있냐면 372쪽 한번 봐보시겠습니까? 372쪽. 372쪽 맨 하단에 보면 재배 및 피해 형태 구분 관련 용어였고 꽃눈 분화, 그 다음에 꽃눈 분화기 밑에가 뭐가 있어요? 새로 예를 들어갔다고요. 기상특보 관련 재해라고 해서 태풍, 호우, 그 다음에 홍수, 강풍, 풍량, 그 다음에 해일, 대설, 폭염 이런 것들이 뭐다? 기상특보 관련 재해다. 시험 문제에서 기상특보 용어의 정의에서 기상특보 관련 재해를 모두 쓰시오 그러면 또 이런 식으로까지 할 필요 없이 알았어. 기억나시죠? 자, 국민 여러분, 태풍주의보, 경보, 호우주의보, 경보, 폭염주의보, 경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대설주의보, 경보 이거 있죠. 풍량주의보, 경보, 풍량 이런 거. 요거 있으니까 밑에 보시면 거기다가 체크를 드리면 신설하고 기상특보 관련 재해에다가는 몇 페이지였냐면 372쪽 하단에 삽입 이렇게 써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신설된 게 또 뭐 있냐면 시비관리예요. 373쪽 맨 아래 가로 열고 소실 있는데 그 소실 밑에다가 새로 삽입해 주면 되는데 시비관리라 해서 이 내용 쓰시면 됩니다. 수확량 또는 품질을 높이기 위해 비료 성분을 토양 중에 공급하는 것, 즉 비료 뿌린다는 얘기입니다. 시비관리. 그 다음에 주요 농업체 시행령은 개정이 돼서 여러분들 여기 저 부록에다가 올려놨어요. 근데 이건 이제 참고로 하죠. 지금까지 부록의 용어라든가 지금 법에서는 시험 문제는 한 번도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염려되고 두려운 것은 이분들이 앞에 계산식이 없어지다 보면 만약에 이게 4월 19일에 그대로 유지가 된다면 이분들은 이제 어디로 자꾸 뒤쪽으로 가버릴 수도 있다는 그런 염려가 되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공부하신 분들이 종합위험 수학감소 과수 품목 좀 부담을 덜어서 그나마 다행이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근데 이분들이 이제 낼 거 없다고 뒤로 가버리게 되면 그것도 걱정이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시험에 앞으로 이제 다 끝났으니까요. 집중은 이렇게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대로 유지된다고 가능해요. 가능했을 때. 삭제가 된다고 가능했을 때는 집중을 하셔야 될 게 뭐가 있냐면 당연히 적과전하고요. 적과전. 종합. 얘는 뭐 반드시 해보셔야 되겠죠. 저와 같이 공부할 거예요. 여러분. 종합. 대신에 문제가 과거처럼 완벽하지는 않아요. 난이도를 어렵게 내지는 못할 거예요. 부분 쪽으로 끊어서 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본문 내용으로만 갖고 하니까 본문에 서술된 내용으로만 문제가 출제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벼 있어서 주로 얘는 뭐냐 개정된 거 있어서 중요 내용, 괄호 내용, 그 다음에 서술 내용 공부하셔야 됩니다. 서술 내용.
자, 식물체 피해서 식물체의 피해 면적, 식물체 65%가 좀 고사됐을 때 식물체 피해율에서 고사 면적의 판정 기준 기억나시죠? 그렇죠? 예. 그런 것들 그다음에 제2항 재직파에서 피해 면적 판정 기준 그다음에 11월 30일 즉 수학 불능에서 수학 포기 확인 조건 뭐 이런 것들이 문제 출제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보고요. 특히 뭐 조사냐면 수량 요소 조사. 수량 요소 조사는 얘는 무조건 공부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얘는 별표 산식에는 피해율 구하는 공식밖에 없어요. 본문에가 수량 요소에 수학량 구하는 공식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벼에서는 표본조사나 전수로 시험 문제 내기가 어려워요. 표본이나 전수로. 왜냐하면 그 산식은 별표에 있는 거거든요. 본문에 서술된 것도 없어요. 그 다음에 오로지 벼에서 어렵게 문제를 내고 싶다 그러면 수량 요소 외에는 없습니다. 수량 요소는 반드시 그래서 괄호에 있는 거 새로 바뀐 거 분질미, 경작불능 60% 미만, 식물체 피해 60% 이상, 그 다음에 수학불능 70% 미만 이런 것들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서술한 것들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수량 요소로 수확량을 산정해서 보험금을 계산하는 방식 등이 있죠. 이런 것들은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강의 때도 이거 엄청 중요하다고 했어요. 이건 뭐 중요합니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종합가수. 종합가수 있죠. 종합이면 수학감소보다 과수 분모. 얘는 이제 주로 하는 게 뭐냐면 기준, 표준 과실수, 표본 과실수. 조사 횟수 같은 거, 표본, 수출된 과실수 같은 거, 그 다음에 해당 과중조사. 이거 뭐 밤하고 참다리가 제일 중요하죠. 밤참. 네, 이렇게 해서. 밤은 참다리 같은 경우는 밤의 과립지름이 최대 몇 밀리예요? 30mm입니까? 35mm입니까? 30mm 미만입니까? 이하입니까? 미만입니까? 이하입니까? 다시 한번 여쭤봅니다. 30mm, 자, 30mm, 자, 있어요. 자, 30mm 초과 이하입니까? 이상, 자, 30mm 이상, 그 다음에 미만입니까? 초과, 그래요. 초과 이하입니다. 자, 이하일 때, 30mm 이하일 때 그 무게의 몇 프로? 밤은? 80%. 참다리는 재단 과중이 50g, 초과익 50g 이하 있잖아요. 50g 이하는 몇 프로를 손익으로? 70%입니다. 반팔 참칠이라고 기억하시고 있습니다. 반팔 참. 반팔 입으니까 반팔. 반팔 참칠입니다. 그래서 안 읽도록 하셔야 되고요. 이하다 미만이다도 꼭 좀 같이 구분 좀 해주셔야 된다는 거. 그런 것들. 그런 거 위주로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얘는 수학량을 구하는 것이 다 별표 7에 의존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내기가 좀 매우 어렵게 돼버렸습니다. 어렵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뭐다? 주로 조합관수에 하는 게 뭐 있어요? 비가림 시설입니다. 자, 이번에는 시설 하는데 한 문제는 무조건 나온다고 봐야 돼요. 해가림, 비가림, 농업시설물 여기서 무조건 한 문제 나온다. 이렇게 보시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특히 해가림은 묻지 마라 갑자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해가림이 제일 좋아하셔요. 출제하신 분들이. 왜냐하면 더 어려우니까. 그 다음에 과실손해 있죠. 과실손해에서는 일단은 OD 하셔야 됩니다. OD 하실 때 이제 일주당 평년 결수 있잖아요. 품종별 주당 평년 일수. 그 계산하는 방식은 어디가 있다고요? 별표에 있다고요. 나머지는 본문에가 다 서술돼 있어서 계산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계산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OD 하시고 그 다음에 복분자, 그 다음에 감귤 다 중요해요. 얘는요. 그 다음에 무화과입니다. 자, 제일 중요한 게 OD. 두 번째 감귤. 세 번째는 무화과할 때 종합에서는 무화과 보험량이 두 개로 이루어졌잖아요. 종합위험과 특정위험일 때 특정위험 쪽에 집중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저랑 같이 공부할 거예요. 그 다음에가 이제 수학감소. 논작물이죠. 논작물. 아, 논작물 읽구나. 네, 표 읽고. 그 다음에 밭작물입니다. 수학감소. 얘는 계산식이 별표에 있지만 본문의 내용이 너무 디테일하게 잘 나왔기 때문에 얘는 공부를 하시는데 주로 해야 될 게 뭐냐면 차가 일단 1번 하셔야 돼요. 1번 차를. 그리고 나머지 이제 감자라든가 뭐 이런 것들 쪽으로 쭉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수학감소 밭작물 있고 그 다음에 생산비 보장 밭작물이죠.
얘는 매우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얘는 피해율 공식이 본문에 다 있어요. 별표는 그냥 서브요, 보조 개념이에요. 정리만 해줬다. 근데 본문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얘는 생산보장 받자물이 올해 무조건 나온다. 뭐 나온다. 고추가 됐든 메밀이 됐든 뭐 브로콜리 됐든 싹 나온다. 어쨌든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생산비, 인삼. 인삼은 해가림 시설. 제가 보니까 분석해 보니까 해가림도 중요해요. 시설이 지금 비가림이고 해가림 나오는데 해가림에서 집중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괄호 넣기, 가로 넣기 있습니다. 가로 넣기는 우리가 인삼의 해가림설 할 때 피해 칸을 어떻게 정리했어요? 전파와 피해 칸 구분 파손을 몇 종류로 구분합니까? 그죠? 2, 4, 6, 8장 50, 80, 100. 그다음 10, 20, 30, 40. 몇 프로로 어떤 게 구분하던가요? 그렇죠. 2, 4, 6, 8장으로 하잖아요. 2, 4, 6, 8로. 장 100%는 뭐예요? 전손이니까. 전손과 부분 파손을 하는데 부분 파손은 20%, 40%, 60%, 80%예요. 그렇죠? 과거에 시험 문제 나왔어요. 30, 60, 90%로 부분 파손자를 조사한다 그래갖고 이 밑줄 부분을 올바르게 고치시려고 해서 2, 4, 6, 8로 바꾸면 됐어요. 그런 식으로 가로넣기 나올 수 있다. 원해시설입니다. 원해설하고 버섯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얘는 피해를 산적 시 별표 없어요. 본문에 다 있어요. 본문이기 때문에 얘는 원해설하고 버섯, 그 다음에 시설물입니다. 농업용 시설물. 이런 것들은 진짜 중요합니다. 이게. 그래서 왜냐하면 얘네들이 거의 변동이 없는 거예요. 안에 조건만 바뀌었죠. 준비 생산비 개수 바뀌고 경과업을 좀 바뀐 거 말고는 과거의 풀이가 유사해요. 대신 미보상 비율 적용하는 거 다 미보상 비율은 다 적용을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나머지 이제 뭐 수익 감소는 나머지 이제 기준 가격하고 수익 가격 곱해서 기준 수입하고 실제 수익 계산하는 방식만 연습 좀 해보면 될 거예요. 그동안 공부했으니까. 그래서 이 정도로만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